네, 샵앤픽은 이름 자체는 이제 해시태그의 샵, 그리고 상점의 샵, 그리고 이제 팬들의 팬, 그리고 선택하다의 픽,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팬들과 함께 선택하는 공간, 그리고 팬들과 함께 선택하는 상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와 팬을 좀 이어주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굿즈 판매나 뭐 이모티콘 제작, 음원 제작, 그리고 뭐 게임 제작이라든지 이런 류의 이제 IP를 활용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사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객 대상, 그리고 팬덤 대상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 굿즈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제작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파트너 같은 기업,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스트리머들이 이제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의 굿즈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 스트리머 쪽에서는 기획만 전달해 주면은 이렇게 중개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것들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기획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제작을 진행해드리기도 하고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 분의 채널, 그리고 IP, 캐릭터 성향, 그리고 어떤 팬덤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서 적절한 굿즈를 추천해주는 이런 기획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한 12,00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 분께 한 명 한 명 이제 제 손으로 적어서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2명의 크리에이터랑 처음에 계약이 됐었고요. 그 2명의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인지도가 조금 생겨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직접 신청하기도 하고요. 또 굿즈를 사고 싶은 팬들이 크리에이터를 추천해 주기도 하는 형태로 현재는 크리에이터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굉장히 이제 긴데, 제가 과거에 이제 크리에이터로 잠깐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준프로 활동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정말 환장을 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하면은 내 삶에 영향이 분명히 생길 거다 해서 대리만족을 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인 미디어 문화에 좀 접하게 됐고요. 그 1인 미디어 문화에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로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굿즈가 아니라 상품을 한번 판매해보자 또 시작했다가 점점 피보팅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굿즈를 판매하는 서비스로 좀 변환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죠, 사실. 폐업도 있었고요. 한번 사기도 당했고요. 1년 동안 노가다 뛰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 CMO 이사로 이제 영입돼서 거기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일하다가 네. 지금 사업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제 상품을, 자신의 IP를 활용해서 상품을 내고, 그게 이제 저희 플랫폼에 업로드가 돼서 이제 팬덤, 이제 고객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매출의 그 순수익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 영상 기반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기준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IP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서 캐릭터라든지 웹툰, 게임, 일러스트 등 좀 다양한 이제 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확장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기존 MCN 시장의 문제를 제가 섣불리 함부로 얘기하기엔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크리에이터 시장, MCN 시장들은 규모의 경쟁에 좀 많이 치여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연예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진짜 100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기획사가 다 키워가지고 이제 IP를 이제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는 형태라면은, MCN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져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형태다 보니까는 초기에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들이 0부터 키우는 육성에 아직까지 뛰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MCN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부터 키워가는 그러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버추얼 쪽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CN 쪽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MCN이나 이런 다른 기획사에 좀 너무 의존을 하지 않고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저희는 소속사에 들어가 있어서 굿즈를 만들 수 있고요. 개인도 굿즈를 만들 수 있고, 어디에 있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형태, 계약 구조로 좀 크리에이터 시장을 크리에이터 주도화에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경쟁사는 사실 굿즈를 판매하거나 이제 POD, 이제 프린트 온디맨드라고 부르는 이제 주문형 인쇄, 주문형 제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저희의 경쟁사인데, 사실 이들은 POD, 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인쇄를 해서 보내는 형태다 보니까 프린트 기반의 제품들로 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품 제작, 그리고 배송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제작과 배송을 하지만 디자인이라든지 기획에 대한 이제 크리에이터가 기존에 부담했던 부분들을 이제 해소함으로써 그들과의 좀 경쟁력을 갖추고 크리에이터들한테 부담을 좀 낮추면서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들은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특허 출원 등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저작물의 2차 저작권, 예를 들면 저희가 디자인을 했다라든지 개발을 했다라든지 이런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상에 있는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터 시장과 팬덤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굿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가 만들거나 아니면 뭐 경영인이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덕후 시장의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진짜 게임도 엄청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연예인도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예인의 팬카페 정혜원도 사진 달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애니메이션들,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들도 다 개봉하자마자 거의 바로바로 챙겨볼 정도로 그 덕후 시장에 굉장히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덕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덕후들이 가지고 싶은 상품, 그리고 가지고 싶은 IP, 소비하고 싶은 IP를 명확하게 더 시장에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샵핑만의 가장 큰 이제 차별성이자 이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입학을 08년도에 했는데 졸업을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만큼 대학교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진짜 최장 졸업, 저는 08학번인데 18학번이랑 같이 학교를 다닐 만큼 오래 다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진로의 선택까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되는 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더 해보고 싶다? 만약에 지금 돌아간다면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거기서 좀 진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수학교육과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제 진로는 딱 하나, 선생님이었었는데 수업을 듣고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는 좀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나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요. 뭐 취업 전문 기업에서 인턴도 해보고 국토대장정도 다녀보고 그리고 서포터즈 같은 것들도 막 해보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업한 게 강연기획사, 그리고 지금으로 이제 피보팅이 돼서 발전을 했는데, 그렇듯이 좀 내가 어떤 진로를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대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나는 해볼 거 다 해볼 거야. 딱 대학교 시절에 할 수 있는 거.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진로나 미래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의 액션들을 많이 취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감히 해봅니다. 네. 모든 기업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로 기억된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오랫동안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여기서 한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크리에이터한테 좋은 기업, 뭐 팬한테 좋은 기업,
또 IP를 잘 만드는 기업,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업,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저희가 뭔가 이렇게 선택을 좀 결정을 내리거나 정의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어떠한 형태로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회사가 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업에 있으면서 좀 이제 예비 창업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도 않고 스타트업 업계에 있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해 왔는데 요즘엔 창업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거나 혹은 폐업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걸 경험해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정말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난 그냥 취업을 차라리 하고 싶다. 제 시간이 일단은 없거든요. 일단은 초기에는 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겨나서 칼퇴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초기에는 진짜 하루에 한 3-4시간 자면서 한 3개월을 버틴 적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안 벌려가지고 알바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운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좀 어중간한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진입하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로 해보겠다. 또 그리고 자신감도 가지고 그리고 또 목표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또 내 시간을 최대한 이제 줄이는 그러한 이제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진입해서 좀 저처럼 좀 열심히 아직까지 뭔가 성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당연히 이제 부족하지만 좀 열심히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 이 시장에 좀 진입했으면 좋겠고요. 진입한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저보다 더 뛰어난 사업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